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혈관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종목들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느 한 도시의 한적한 아침, 김 씨는 자신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 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운동 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의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조깅은 가장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뛰기 어려웠지만 점차 몸이 적응되면서 10분, 15분씩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씨는 동네 공원을 돌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2주가 흐르자 그는 자신의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깅만으로는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 김 씨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덕에 심박수와 근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관절의 무리가 적어 부상 위험도 낮습니다. 독학으로 기본적인 자유형을 배운 후 김 씨는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수영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심장이 강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주어야 심혈관계통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는 근처 산악자전거 코스를 달리며 자연 속에서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김 씨는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라는 세 종목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면서 자신의 심혈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 나갔습니다. 각 운동마다 주는 장점이 다르고 그 과정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심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심혈관계는 단 하루의 노력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한 상태의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즉각적인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초기에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심장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매일 7-9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모두 좋은 잠을 원하지만 현대의 빠른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이 깊고 평화로운 잠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잠들기 전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깨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생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몸이 잠을 준비하고 더 쉽게 잠에 들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저녁 시간대에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 꺼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여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독서를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낮 시간 동안 적당한 운동은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깊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이
빠르게 릴렉스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의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은 깊이 있는 숙면을 취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소음과 빛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고할 만한 팁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이전보다 더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 부족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자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음식과 생활 습관은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관심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비결들을 밝히고자 하는 한 가족의 여정을 통해 면역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김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와 독감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역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연히도 할머니께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을 알고 있었으니 바로 자연 식품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을 소개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당근, 그리고 신선한 생강을 이용한 샐러드는 매일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품들은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의 면역세포들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김씨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만든 김치를 먹으며 발효음식의 유익함을 경험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고 장은 전반적인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김씨 가족은 매일 아침 30분씩 집 주변을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졌고 체내의 혈액순환이 개선됨을 느꼈습니다. 아침 운동은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김씨 가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알게 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녁에는 스마트폰과 TV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 가족은 점점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병이 도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할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생활 습관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씨 가족은 자손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을에는 더욱 건강한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불면증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밤이 되면 편안히 잠에 들어야 하지만 잠들지 못해서 뒤척이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피로가 누적되곤 하지요. 이처럼 매일 밤 잠을 이루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큰 기대 없이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수진 씨는 지인에게서 좋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을 이겨내고 숙면을 취하게 된 지인이 그 비결을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찾았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지인은 수진 씨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팁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첫째,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몸이 그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잠들기 쉬워졌습니다. 둘째, 잠자는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침실을 깨끗하고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달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했고 귀마개와 수면 안대를 활용해서 편안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침실 온도를 약간 낮춰 시원하게 유지하여 몸이 잠들기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였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카페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이 몰려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에 잠들기 수월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자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전자기기의 푸른빛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 눕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수면 호흡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의 결과 수진 씨는 몇 주 내로 불면증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이 모두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방법을 찾는 과정을 통해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 이를 시도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길 권장합니다.